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2025년이란 말이 입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합해지고 그리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합니다. 공평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의 원리,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물처럼 모든 일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주 슬기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2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헌법재판소 정원이 9명인데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명이 충원되어 가지고 8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어떤 결론으로 매듭짓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걸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기 대선이 아마도 5월, 6월 이 무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한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올해의 이 정치 상황을 한번 전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여론 동향은 그래도 한국인들이 대체로 건강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보수는 축소되고 분열되고 타락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계엄 선포가 보수 괴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은 80%, 협조할 필요 없다는 16%였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정도. 수사 협조 80%, 협조할 필요 없다 16%. 윤 대통령이 자진하여야 한다는 여론은 71%, 자진하여 필요 없다가 26%입니다. 이 수치는 다 반올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 척결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28%,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9%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엄이 필요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동의 안 한다가 72%, 동의한다가 24%입니다. 동의한다가 24%, 이게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없어요.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한다 이런 말을 만드니까 거기에 속는 사람이 24%란 이야기입니다. 24%가 적은 것 같지만 이 24%가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부정선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국 사회가 계속 어떤 암덩어리 같은 것을 끼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찬성이 68%, 반대가 28%,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이 77%, 반대가 18%였습니다. 압도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강했지만은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 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또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 너무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수사 기간이 너무나 길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론에 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층 응답자 중에서는 57%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폈다는데 동의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7%가 동의한다고 했고 53%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면 됩니까? 반국가 세력이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57%는 상당히 비민주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층이. 또 하나,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53%인데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53%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층은 민주적 소양도 부족하고 그리고 진실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당히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70세 이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에 동의한다가 45%, 동의하지 않는다가 44%로 거의 같습니다. 70세 이상이면은 세상을 살 만큼 살았는데 분별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수층이 27%, 진보층이 30%, 중도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즉 보수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소수화가 되었습니다.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보수층 하면은 보수층이 주인인 줄 착각하는데 보수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27% 보수가 단결하면은 선거에 이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아야, 그러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약 64%나 됩니다.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으면 64%. 그러면 선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중도를 멀리하고 젊은 사람 멀리하고 하면 남는 게 보수층 27%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걸로 무슨 선거를 합니까? 보수층이 축소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열되고 있다. 분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망가지고 있다. 질과 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40%, 홍준표 9%, 오세훈 8%, 한동훈 8%, 우원식 5%, 김동연 4%, 유승민 4%, 안철수 3%, 이준석 2%였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49%, 오세훈 22%, 이재명 48%, 홍준표 21%, 이재명 36%, 한동훈 17%, 이재명 47%, 이준석 12%. 현재로서는 보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차이로 진다는 여론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처분을 받느냐는 건데, 현재로서는 파면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여론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가지고 당선 무효형, 그리고 선거 출마 불가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입니다.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심 판결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 판결도 실형 선고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후보 적격성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선고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선 구도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즉 파면으로 나올 무렵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도 빨리 나와야 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코너로 몰고 여론 구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 큰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 이참에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을 다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 하는 아젠다를 걸고 나오는 후보가 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다. 이게 남은 변수 중에서 아주 주목할 점입니다. 감사합니다.